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맹사업자하고 여러 유사 개념하고의 비교 개념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개념에서 전강에서는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과의 이제 구별을 좀 공부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 이어서 대리점과의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에 대리점과의 구별 나오고 있는데, 대리점 구별 이렇게 해도 좋고요. 비교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죠. 대리점이다라고 했을 때 대리점의 의의가 되겠죠. 의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자나 공급자로부터, 본부로부터 이런 표현 있죠. 상품을 구입하여, 상품 구입을 하죠.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독립상인이다. 구입과 판매를 수행하는 독립상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리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이러한 제품들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독립적 상인인데, 이거는 이제 독립상인이라는 표현은 상업사용인 개념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대리점과에 있어서 가맹사업자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 구별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의 영업을 대리하고 본사 영업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표현은 손익의 귀속 주체의 문제입니다. 귀속 주체에 따라서 대리점에게 귀속이 안 된다는 거죠. 효과의 귀속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게 귀속이 되고, 그죠? 본부에게 귀속이 되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수수료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가맹사업자는 그렇지 않고, 손익의 귀속의 주체가 가맹사업자에게 귀속이 되고, 다만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의 귀속 주체 또는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귀속 주체가 전혀 다르다. 이 점에서 대리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대리점과의 구별에서의 니은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의 구별 문제인데요. 구별적인 측면에서 이 구별에서 명칭이 있죠. 명칭과 관계없이 명칭과 관계가 없습니다. 명칭과 관계가 없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의 사업 내용에 따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사업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명칭은 대리점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가맹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자의 성립 요건, 영업표지의 사용, 계속적인 영업 공급 계약, 그리고 이 경우에 교육이나 지시 통제, 그리고 가맹금의 지급, 이런 어떤 성립 요건적 측면이 있었었는데, 그런 측면을 충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칭을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가맹사업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구별점은 명칭을 갖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실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실제에 있어서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니까
대리점의 경우에 영업 표지도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용역의 판매, 영업활동 등의 지원과 통제, 계속적 거래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맹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효과의 기속주체에서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가맹 대리점은 수수료를 받는데 가맹사업자는 효과의 기속주체가 가맹사업자에게 기속되고 가맹금을 지급할 뿐인 것이니까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가맹사업에 있어서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리을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리을본에서 가맹사업의 본사가 가맹금, 이 가맹사업의 본질은 영업표지와 가맹금 두 가지를 가장 결정적인 요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대리점의 경우에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지급했을 때 이것은 가맹금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으로서의 요건 충족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리점과의 구별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특약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특약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특약점이다 라고 하는 개념, 특약점과 가맹사업자와의 구별을 하려면 특약점이 뭔지, 자, 여기 특약점은 뭐 공급하는 제조회사라든가 뭐 본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상사회사든가의 사이에서 뭐 취급 상품이나 또는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자, 이 특약점에서 판매를 조건으로 자, 이러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특정 지역의 판매를 그죠? 독점받는 거죠. 보장받는 것이다. 판매 보장받는 식을 우리가 특약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특약점이다라고 했을 때, 요 특약점은 뭐 제조자나 공급자 명의로 계약을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라는 거죠. 특약점은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자, 그리고 계산도 특약점의 계산이 됩니다. 명의가 되고 자신의 계산이죠. 계산. 그러면 자신의 명의, 자신의 계산이니까 그러면 가맹사업자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져 버리죠.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특약점의 경우에는 본부에 있어서 이러한 지시 통제 이런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약점 자체는. 그리고 이 특약점 자체는 요 영업 표지 사용, 꼭 그 본부 그 어떤 제조자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요 가맹사업자의 굉장한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일단 이 특약점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지시명령 복종 통제,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과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지시를 받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약점은 그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영업 표지도 자신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맹사업자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에 자, 제가 밑줄을 쳐드렸는데 특약점은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부터 통일적인 지시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 여기 핵심이죠.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도 있는 반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일정한 지시 통제를 받고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해라,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점. 자,
자, 이번에는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과의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라이선스, 이것과의 비교 또는 구별. 자, 실제 우리 2차 가맹사업법 2차 시험 문제에서 실제 출제가 된 문제죠. 가맹사업자와 대리상 그리고 라이선스하고의 비교를 해보세요. 서술하시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대리상은 공부했고, 자, 라이선스가 나오는데, 이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면허 이런 걸 보통 말하는데, 이 라이선스는 조금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은 조금 이렇게 이제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는. 그래서 뭐 그 본부의 특허라든가 또는 상표라든가 특허 또는 상표 또는 뭐 지식재산권, 자, 지식재산권은 뭐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겁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자, 갑이라는 자가 이런 것들의 소유자일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죠. 사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사용을 허락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런 동일 상품과 영역을 제공해서 이제 이쪽에서 판매하는 거죠. 판매해서, 자, 여기에 있어서 그런 허용하는 이런 것을 허용하는 계약을 우리가 라이선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자, 의의가 나와 있었고 2번에 상표나 서비스 등의 사용을 포함한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가맹사업에 있어서 노하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결정적인 영업 노하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가맹사업도 이런 측면이라면 그 가맹사업도 라이선스 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통상 가맹계약에서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유사한데 통상 가맹계약에서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등이 포함되어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라이선스 계약 관계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이런 것을 사용을 허락한 거지 뭐 지시 통제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시와 통제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데 가맹계약은 지시 통제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지시, 자, 통제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요 유무의 차이점이 있다. 라이선스는 이런 것이 이 경우에 없고 가맹사업법은 이런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에서는 이런 특허 상표, 지식재산권 이런 것 측면인데 그러나 이 가맹사업이죠. 가맹사업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하는 겁니다. 영업의 노하우, 그죠? 자, 영업의 노하우까지도 허용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빌려주는 영업의 노하우 이런 것까지도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가맹사업은 라이선스의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좀 상위적 개념이다. 상위적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라이선스 계약과의 구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비교적인 측면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맹사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지금 이 가맹 6번에 경업 금지 의무라고 나오죠. 경업 금지 의무라고 나오는데 뭐 경업 금지 의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 준수 의무죠. 영업 비밀 준수 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에 있어서 제시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에서 첫 번째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10회 25점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가맹사업계약관계가 종료했을 때 두 가지 경업금지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는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유지되는가, 이것을 이제 논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번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맹계약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건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가맹계약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특성 설명해 주면 되시고 4번에 가맹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우리 10회 기출문제잖아요. 10회 기출문제니까 25점. 일단 이 정도만 논해줘도 일단 점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5번에는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가맹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기술하시고, 가맹계약의 개념을 수술해라, 법적 성질을 기술하라, 유사계약인 특약점 대리, 대리상 계약, 위탁매매와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이것은 15회 기출문제 25점이니까요. 첫 번째 제시한 가맹계약이 지속 중인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런 어떤 의무관계 준수해야 될, 가맹 사업자에게 준수해야 될 이런 측면에서 경업금지 의무가 나옵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가맹 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가맹 계약이 지속적인 그죠? 종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태도가 가맹 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가맹 계약 기간 중이라는 거고요.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경업금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동일한입니다. 동일한 영업이에요. 동일한. 이 다른 영업은 괜찮아요. 다른 영업은 좀 이것까지 동일한 영업입니다. 동일한 영업. 그래서 다른 영업까지 2종의 영업까지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 보장하는 침해의 요건이 충족될 것이고요. 가맹계약 후에 경업금지, 동일한 영업하지 마라. 편의점을 했는데 똑같이 편의점 또 하지 말아라. 같은 편의점은 됐지만 다른 상호의 편의점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지득한 영업비밀의 노하우 등을 이용해서 다른 편의점의 타이틀을 달고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GS25를 하다가 거기서 얻은 노하우로 이마트24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업금지 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가맹사업법 제16조 제10호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경업금지 의무의 적용 범위, 경업금지 업종은 동종업종이 하나에 적용되고, 유사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다. 경업금지 기간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은 가맹기간 내에 하나고, 그 적용이 있고, 종료 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부과하는 것은 그 경우에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침해로서 무효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업금지 의무를 좀 공부해 봤는데, 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으로 나오죠. 7번으로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비밀 같은 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요 영업비밀 준수 의무는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비밀로 유지되는 이러한 생산 방법이라든가 또는 판매 방법이라든가 또는 영업 활동에 관한 유용한 기술, 경영 정보, 이건데
그 어떤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마다 판매가는 이제 판매가가 붙어 나오니까 그것은 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그 가맹 사업자가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비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가맹 사업자에게 얼마만한 금액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건지 뭐 그걸 정산금이라고 하는데 가맹금을 지급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산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영업상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는 아니야. 알려졌다면 영업비밀은 아는 거니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 자,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이런 것들을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에 대하여 이런 영업 비밀에 자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반을 했을 때 과연 가맹 본부가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계약의 해지권이죠. 일시적 계약 관계는 해제라고 표현하고 계속적 거래 관계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청산을 회복, 청산 관계로 정리하자라고 해서 가맹계약의 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 시행령이죠. 자, 법이 나와 있고요. 요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이 나왔죠. 뭐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죠.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5조 4호에서 이러한 해지권을 즉시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이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단 이제 방지법이죠. 방지법. 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구체하고 있는데 침해 행위의 금지,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행위의 금지.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예방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준수에 대하여 침해를 했을 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자, 예방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자, 이것은 11조인데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하죠.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제재인데요. 형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18조, 부정경쟁방지법 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자,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이하 벌금이죠. 벌금. 여기 이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이라고 하는 것과 금고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징역은 교도소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금고는 노동을 안 하는 거죠. 정역에 복무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과가 남는 겁니다. 전과가. 그래서 영업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이러한 본부의 구제책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2장이라고 해서 가맹사업거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 가맹사업 거래의 자,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깔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그 계속적 거래 관계를 좀 규율하는 법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그리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될 것인가,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제 5조가 나오고, 또한 계속적인 어떤 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가맹사업자는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느냐, 준수 의무가 제6조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가맹사업의 기본 원칙을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신의칙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을 서술하시고, 그 민법의 신의칙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가맹사업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신의성실의 원칙, 그죠? 자, 기본 원칙이 1번이 나오고 있고 1번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1번이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가맹업자, 가맹본부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들, 이런 것을 이제 논해주는 것. 자, 여기는 법조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논한다기보다는 나열해주는 것, 얼마나 나열해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의라고 하게 되면 의의 서술하시고, 법률적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법상식의 입각에서 쫓아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 공동, 그죠? 사회 공동 생활의 이론으로서, 그렇죠?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서로를 배려해줄 법률적 측면에서의 원리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서로의 배려할, 상식적 의미에서 배려해야 될 기본 원칙이자 행위의 준칙이라고 표현하죠. 기본 원칙이다, 행위의 기준이다, 준칙이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행위 준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법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해서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재판의 준칙도 되는 겁니다. 재판의 준칙도 된다. 그러면 두 번째가 가맹본부죠. 가맹업자죠. 본부의 준수 사항이 가맹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조는 1호부터 7호인데 제가 그냥 동그라미를 쳐버렸죠. 자, 법조문이긴 하지만 1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해라. 사업구상을 해라. 최근에 요 가맹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치열한 사회가 됐죠.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치열한 삶이긴 하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자의 손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두 번째, 그 사업구상이라고 할 때에도 그렇고요. 그 용역의 품질 관리, 너무나 치열한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 같은 경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보다 어떻게 하면 제품을 좀 더 뛰어나게 만들 것이냐, 용역적인 측면에서 품질을 어떻게 좀 뛰어나게 할 것이냐. 자, 그러한 품질 관리와, 또한 제품이 뛰어나다고만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품질을 어떻게 그 판매 기법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통적, 마케팅 측면에서. 자,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이 한 점포 설치, 상품 영역의 공급. 제품이 뛰어나고 제품이 판매 기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너무 비싸다,
소비자에게 지출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자, 잘 팔리는 적정 가격과 그러한 이윤을 이렇게 유지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자, 네 번째로 이런 게 이제 가맹사업의 큰 특색이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시통제인데 모든 영역의 지시통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또는 교육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이러한 훈련을 이제 준수해야 될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그렇죠.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렸다, 잘 팔린다, 이익도 보장한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트렌드도 자주 바뀌고, 요새는 뭐 유명한 가성비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이 되는 게 잘 팔릴 것이고, 그러한 꾸준히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카테고리가 잘 더 나아가고 있고, 이런 어떤 현상으로 세상이 변할 건지, 그런 어떤 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또한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이건 뭐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반드시 어떤 이 가맹 사업에서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이 지역에서 그 판매할 것을 어떤 고려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A라는 가맹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편의점 같은 경우, 뭐 빵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자기 직영점을 설치하는 거죠. 직영점을 설치하면 여기에 그 큰 상권의 어떤 이업이 되죠. 이때는 이 가맹 사업자의 협조,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별도로 또 연구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뭐, 이 6번의 논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설치했을 때, 뭐, 손해배상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요. 공정거래에 의해서 시정 명령과 권고가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자, 7번. 가맹점 사업자의 대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대립적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의 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일단 가맹사업주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영업한 대가를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맹금을. 근데 그 가맹금에 대한 대가가 정상금이 적게 나온다면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충분히 서로 마음이 상할 여지가 많죠. 그런 분쟁 해결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뭐 소송하겠다, 이런 건 좀 차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일 뿐이고, 자, 또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건 상호 계속적 거래관계니까, 서로의 상호 보완적 관계이면서 갈등 관계니까 서로의 준수 의무를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맹사업주는 일단 이 가맹본부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그죠? 영업 표지의 사용 또는 그 가맹본부의 명성, 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가맹본부의 공급 개입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자, 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진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맹본부에게 상품 진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가맹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맹본부에 발주를 해야 되겠죠? 그 발주가 얼마나 적정한 건지,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맞는 발주의 세계는 또 너무너무 변화 막 심한 거죠. 그 상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뭐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에 따라서 아주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해야 되고, 로스라고 하죠. 기회 로스라고 합니다.
제품이 없으니까 판매를 못한다는 거죠. 기회로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정한 재고 유지와 상품 진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해라. 자, 그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그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용역을 사용해라.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다섯 번째,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예관, 운송 수단에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취급하는 상품이나 영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상품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에 사전 협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상품 및 영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와 제공해라. 여덟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 현황, 자료 확인과 기록을 위해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 사업장 출입 허용. 어떤 그 주거 침입죄라고 하는 게 있죠. 퇴거 불응죄도 있고요. 주거 침입죄는 뭔가 주거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맹 사업주의 가맹 매장 거기를 함부로 들락달락해도 주거 침입죄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들어왔을지라도 퇴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퇴거 안 하면 퇴거 3회 이상 경고했을 때 안 하면 퇴거 불응죄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맹 본부나 이런 쪽에서 그 요원들이 출입은 허용해줘라 이런 어떤 표현이죠. 아홉 번째, 가맹 본부에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 번째,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 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하지 마세요. 동일한 업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별도의 사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의 누설 금지. 12번째, 영업 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영업 침해, 표지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참고는 상법상의 가맹사업 담당자의 의무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가맹본부를 가맹상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자, 가맹상의 영업 양도에 이러한 것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